안녕하세요. 문세미러 유지현입니다. 인트로를 넣어봤어요. 오늘은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계획서 찍을 때는 전혀 인트로가 없었거든요. 그때 뭐 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동안 인트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좀 긴 듯한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인트로에 대한 느낌도 한번 코멘트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트로가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인트로가 너무 식상하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인트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 매니지 펀드 앤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긴업 저기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긴랩 그 주소가 있고요. 그 주소를 보시면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그럼 자금 관리 그 주식 투자 리스타트 책에 보면 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금 관리인데 왜 시스트레이더 79님 발음이 좀 꼬이네요. 79님이 다른 거 종목 선정 이런 걸 앞에 안 두고 왜 자금 관리를 제일 먼저 앞쪽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에서 나왔지만 말했지만 워렌 버핏 님의 우리의 그 영원한 오마의 현인 오렌 버핏의 자음이 뭐라고 했죠? 제일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인데 그 절대 돈을 잃지 마라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이 자금 관리입니다. 뭐 손절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시겠지만 손절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손절보다 큰 개념이니까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누적되는데 계속 존버라고 하죠. 존나 버티기. 계속 버티잖아요. 물타기 하면서. 그러면 손실만 누적되고 내 계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죠. 루비콘이라는 말은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구나. 저도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도 많이 들어서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나씩 보면요. 자금 관리, 넌 누구냐? 내 원금이 얼마만큼 내 원금이 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한 방에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못 박을 수도 있고 10종목에 100만 원씩 나눠서 살 수도 있죠. 아니면 관심 종목 두 종목에만 2만 원씩 지금 사고 나머지 뭐 600만 원은 뭐 다음 주에 또 신호 뜰 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 번에 투자할 것인지 얼마만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합해서 이게 모두 이제 자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손실 관리는 위험 관리이고 위험 관리는 바로 자금 관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금 관리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자이신 시스테이터 79님은 앞쪽에 자금 관리를 배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보면 뭐 터틀 트레이더나 이런 책을 보면 자금 관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어, 트레이더가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예측한 게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전문가라지만 내일 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 하락하는 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내 자금을 온전히 보존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코드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를 손실이 누적됐을 때 잠깐 시장을 떠나 해서 모두 다 팔고 시장을 떠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내 계좌의 안정성과 내 계좌의 그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당장 자금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팩터입니다. 그러면 손실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보이겠습니다. 네, 손실과 수익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10% 났어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근데 원금을 회복하려면 다시 10% 수익을 나면 될까요? 900만 원에서 10% 나면 얼마죠? 예, 990만 원이죠. 아직 10만 원 부족해요. 내 원금을 찾으려면. 정확하게는 11.111, 그러니까 11.2% 정도가 나야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손실을 만회하려면 10% 수익만은 부족하고 11에서 12% 정도 수익을 다시 내야 나의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메꾸려면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대한 관리하고 손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자금 관리 손절이랑 손절이랑 뭐가 다르냐? 손절은 내가 산 종목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2% 떨어졌어요. 내가 뭐 손절선을 2%를 잡았어. 그거는 이제 손실은 최대한 짧게 해서 매도하자. 딱 하는 게 이게 손절이에요. 한 종목당 내 종목에 대해서. 자금 관리는 내 계좌가 누적 손실이 총 2%.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나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중에 2%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됐다. 이게 자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써 있듯이 내 자산 총액 대비 실질 손실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게 자금 관리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이제 소비자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총 자산이 1,000만 원 중에서 2%와 개별 종목에 투자한 100만 원의 2%는 개별 종목 2%는 겨우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인데 총 자산의 2%는 20만 원, 10배 차이죠. 10배 차이니까 더 규모가 큰 거예요. 자금 관리는. 그래서 손절을 자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금 관리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단리식, 발음이 이렇게 꼬이네.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는데 단리식은 뭐겠어요? 1,000만 원 투입하면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다른 계좌에 옮겨요. 다른 계좌에 옮기고 그 돈은 그냥 그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재투자하지 않는 거죠. 나는 계속 1,000만 원만 투자해요. 이번에 1,000만 원에서 10% 수익이 났는데 100만 원 빼고 다음번에 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에서 또 10% 나서 뭐 또 100만 원은 그 계좌에 다시 넘겨놓고 다시 나는 계속 1,000만 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손실이 나는 것도 똑같아요. 손실이 나면 10%가 돼서 10% 손실이 나면 9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다른 계좌에서 원래 넣어놨던 계좌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여기 1,000만 원을 채워요. 그러면 내 투자 계좌에서는 언제나 1,000만 원이 유지되죠. 그 손실과 수익은 다른 계좌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일견 보면 되게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단리식 투자고 복리식은 100만 원을 수익이 난 거를 따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다시 원상복귀식 그 100만 원까지 같이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이 났는데 그럼 내 계좌가 1100만 원이 되고 이제 투자 총액이 1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1100만 원을 종목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손실이 났을 때도 똑같죠. 100만 원에서 10% 손실이 나서 900만 원이 되면 9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900만 원을 뭐 1000만 원을 만들어 투자하는 게 아니고 900만 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들으시기에도 이런 거죠. 수익이 나서 내 계좌가 커져요. 그러면 점점점 투자 규모가 커지니까 수익이 다시 10%가 났을 때 그러니까 1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1100만 원이 되고 1100만 원에서 다시 10% 수익이 나면 어, 얼마죠? 110만 원의 수익이 나죠. 110만 원의 수익이 나면 그걸 다시 합하면 내 총액 투자 총액은 12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투자 금액은 기하급수적 여기서 이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쓰죠.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근데 단리식은 10%씩 그러니까 100만 원씩 계속 누적되니까 그냥 선형적이라는 말은 그냥 1차 함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1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그냥 쭉 꾸준히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리식은 우리가 1차 함수랑 같이 배웠던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을 위로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총 투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손실액도 그만큼 줄어들고 수익이 났을 땐 더 크게 수익이 나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단리식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이 복리식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님도 워렌 버핏의 자서전의 이름이 자서전이 아니구나 전기예죠. 전기의 책 제목이 스노우볼인 이유가 스노우볼은 처음에 경사로에서 논덩이를 굴렀다고 치면 점점점 눈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되게 커지잖아요. 예. 그게 바로 복리의 마술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가장 중요시 얘기했던 것,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 이게 투자에는 복리로 투자를 해야 나의 자산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든다. 단리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금관리 방법의 장단점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단리식 수익 또는 손실을 이제 확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복리식은 단리식의 단점은 수익이 누적되지 않죠. 아까처럼 선형적으로 그냥 느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일정 금액만큼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10% 익절을 하겠다고 했으면 100만 원씩 계속 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항상 동일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 시에의 손실 규모가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10% 수익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의 수익을 10% 하면 1100만 원이 되는 거고 수익 100만 원이고 손실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언제나 100만 원이에요. 내가 손실하는 건. 그러니까 그 폭을 줄일 수가 없어요. 수익에서 투자의 폭을 늘릴 수 없고 손실에서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복리식은 투자 금액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나면 더 투자 금액이 커지고 손실이 나면 투자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리밸런싱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길게 수익을 키울 수 있고 큰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키울 수 있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 왜 이러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키울 수 있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내가 이미 뭐 수익을 다 키워가지고 투자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1000만 원이 뭐 해피한 상승을 해보자고요. 3배 돼서 3000만 원이 됐어요. 3000만 원이 됐는데 그걸 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10% 나면 수익 손실이 나면 얼마죠? 300만 원 손실 나는 거죠. 옛날에 100만 원 손실만 나면 됐었는데 3배가 됐어요. 손실이. 단리에 비해 그런 경우에 단리에 비해 크게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 났을 때 빠르게 수익이 커질 수 있고 손실이 났을 때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니까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리식이 단리식에 비해 장점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 룰이 나옵니다. 자금 관리 룰은 뭐 2%로 해도 되고 뭐 1%로 해도 되고 4%로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2%가 가장 적당하다, 적정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2% 룰이 뭐냐? 손실을 아까 말했지만 총 자산의 2%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이 100만 원이면 2만 원 손실이 나면 전체를 다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단일 종목의 손절선도 2%고 내가 정한 것도 2%다. 자금 관리도 2%다. 그러면 똑같이 총 금액 그냥 투자하는 건 되는데 단일 종목 손절선이 5%다. 다르잖아요. 총 금액은 2%인데 단일선은 5%다. 그러면 내가 총 자산이 100만 원이니까 2% 그러니까 2만 원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5%가 2만 원이 되려면 총 금액은 얼마죠? 예, 그렇죠. 40만 원이요. 40만 원의 5% 얼마? 2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40만 원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2%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까지 누적해서 투자하면 복리의 장점을 이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아까 얘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총자산 대비 손실을 2%로 제한하니까 개별 종목의 손실이 총 자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작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 손절하면 2만 원 손절 나는 건 2만 원 2만 원 손실 나는 거니까 총 그 금액에 비하면 되게 작죠. 근데 이제 수익이 나면 계속 재투자하면서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면서 그 손실폭은 아까 말했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손실이 나면 수익이 안 난 처음 상태에 비해서 배로 손실이 나니까 그거를 이게 투자 금액을 제한하면서 단일 종목 투자 금액을 제한하면서 손실의 폭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복리의 단점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2% 룰이다 라는 겁니다. 약간 헷갈리실 건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2% 룰은 뭐다? 예, 손실을 2%로 제한한다. 그런데 2%를 제한하면 단일 종목을 내가 손절선을 5%로 잡으면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된다. 40만 원으로 제한되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계속 투자하는 걸로 정했다 그러면 난 언제나 40만 원밖에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60만 원은 보다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도 손실폭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만 그 전체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따르니까 내가 110만 원이 되면 거기에 뭐 40%니까 44만 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는 누리면서 복리의 단점인 손실의 폭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2% 룰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 하나가 있죠. 예. 나머지 60만 원을 투자를 안 하고 갖고 있어야 돼. 현금으로. 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난 빨리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 수익 나서 한 빨리빨리 뭐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 1억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예. 내 자산의 40%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60%는 언제나 현금으로 남겨둬야 돼요. 근데 장이 폭락할 때는 좋죠. 예, 40%만 손실 나면 되니까. 근데 장이 엄청 좋아요. 화랑기야. 근데 60만 내 자산의 60%는 투자를 못하고 계속 현금으로만 남겨놔야 돼. 남들은 막 2배 났다는데 수익 2배 나는데 나는 2배 나봤자 전체 수익에서 얼마예요? 40%의 2배니까 뭐 80% 났겠죠? 40%의 2배 맞나? 네, 그 정도 났겠죠? 40만 원의 2배니까 40만 원이 80만 원 됐을 테니까. 네. 그러면 어떻죠? 우리는 배가 3죠.
배가 쓰려요. 저도 쓰려요. 나는 30%밖에 안 나는 남들 2배 났다 그러면 배가 쓰리잖아요. 어, 사돈이 밭 사면 배가 아프듯이 예,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 종목만은 투자할 수 없잖아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내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총자산 2%를 적용해서 이것을 한 방에 투자의 최고의 그 격언이 뭐예요? 한 바구니의 데이터를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에서 20개의 그 투자 텀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개면 얼마죠? 100만 원씩 나눠서 이제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루에 두세 개 종목에만 분산 투자를 한다. 왜냐면 하루에 꼭 뭐 내가 10개로 나눴다고 해서 10종목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인데 내가 굳이 뭐 하락장에 10종목 다 살 필요 없잖아. 상승장에만 다 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분산 투자인데 종목의 분산뿐만 아니라 투자 시기의 분산까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뭐 최소 뭐 5종목에서 최대 20종목. 왜 20종목이냐? 20종목 정도로 종목을 분산하면 그 최대 분산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제 최대 종목 수가 20종목이래요. 그 이상 뭐 분산해봤자 분산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20종목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20종목 이상 관리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10종목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 그거보다 더 괜찮다. 5종목 이거는 뭐 강한국님은 콘트 투자 할 수 있다 콘트 투자의 저자이신 강한국님은 5종목 이하로 투자하시는 건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한 10종목 정도 개인 투자자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기의 분산 아까 말했지만 하루에 10종목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시그널이 뜰 때마다 조금씩 사서 2종목, 3종목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종목을 10종목을 뭐 한 달 안에, 뭐 2달 안에 뭐 10종목 산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락장도 피할 수 있고 상승장일 때는 좀 촘촘하게 사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 종목의 매수 총액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나눠서 매수하는데 그러니까 총 자산이 1,000만 원인데 개별 종목에 200만 원씩 나눠서 산다고 했다고 쳐요 제가. 근데 그 종목을 200만 원을 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3대 3대 3 그러니까 6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눠서 사는 거죠. 이게 분할 매수. 그래서 초기 추세가 발생했을 때 30%에서 12만 원 이제 매수하고 나머지 뭐 이어진 눌림목에서 뭐 30% 40%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뭐 초기 추세 발생했을 때 종가 베팅을 해서 30%만 종가 베팅해서 수익을 고정해 놓고 나머지 이제 눌림목에서 나머지 70%를 추가 매수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의 분산 플러스 시기의 분산을 모두 다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꼭 종목의 분산, 시기의 분산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책 설명을 했고요. 다음번 비디오에서 코드 설명을 하면서 그 나머지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좀 보여드리고 코드도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